이번에는 1과목 챕터 6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에는 인터넷 활용에 대한 내용 담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에서 25%의 비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활용의 내용들은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골고루 많이 출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웹브라우저만 요즘엔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출제가 덜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출제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보통신 인터넷이라는 것은 통신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보통신의 개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정보의 매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자나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의 정보를 다른 곳으로 송수신, 그러니까 송신이라는 것은 보내는 것이고 수신이라는 것은 보낸 정보를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통신을 이용하게 되면 전송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보 통신을 활용해서 컴퓨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의 전송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전송되는 방식은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요게 단방향이고 그 다음 요 두 가지는 이중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단방향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보낸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이중이라는 것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 중에서 단방향으로 전송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쪽으로만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은 라디오나 TV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일방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는 반이중은 양쪽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동시 전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전기가 있는데요. 무전기는 두 사람 다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말이 끝나고 오버라고 얘기하면 다음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이제 전이중 방식은 동시 전송이 가능한 방식이죠.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전화 같은 것이 전이중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컴퓨터가 어떤 모양으로 연결됐는지에 따라서 내용들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들과 특징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림과 함께 알아두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성형, 스타형이 있습니다. 별 모양이라는 거죠. 그림 그려진 거 보시면 마치 별처럼 이렇게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나머지 컴퓨터들이 중앙 컴퓨터와 1대1로 연결된 형태가 되겠고요. 이것을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별 모양으로 연결된 것은 단점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앙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통신망 전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의 처리 능력과 신뢰성이 중앙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리형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무 뿌리처럼 생겼죠. 루트에서부터
몇 개의 단말기가 연결되고 또 여기에서 몇 개가 연결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허브를 이용하여, 허브라는 것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죠. 이걸 이용해서 계층적으로 구성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단 이것을 너무 아래까지 많이 확장하게 되면 트래픽이 가중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구성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링형이 되겠는데요. 링이라는 것은 원의 모양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여러 대의 컴퓨터가 원형 모양으로 서로 연결된 형태가 되겠는데요. 링형은 단방향이 있고 양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보를 보낼 때 단방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한쪽의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단방향 링형의 경우에는 중간 노드에 어떤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정보를 전송할 수가 없겠죠.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양방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버스형, 이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버스형의 경우에는 통신 회선이 이렇게 하나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스형의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보냈을 때 잘못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종단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양쪽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는 것을 막아주는 종단 장치가 필요하고요. 이미 통신 회선이 설치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증설하거나 삭제가 쉬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낼 때도 잘못하면 이 중간에 다른 노드도 내용을 알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밀 보장이 어렵고 회선 길이에 제한을 받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망형, 메쉬형이 있는데요. 모든 컴퓨터가 그물 모양으로 모두 1대1로 다 연결이 되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노드에 이상이 생겨도 무조건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응답 시간이 빠른 방식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통신 회선이 모두 1대1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형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통신망의 유형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선 통신망을 거리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는데 랜, 근거리 통신망이 가장 가까운 부분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이 맨, 그 다음이 웬이다. 이 순서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랜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연결하는 통신망입니다. 집이나 학교, 회사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자원을 공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인데요. 짧은 거리를 연결하다 보니까 고속 전송이 가능하겠죠. 빠르게 전송할 수 있고요. 또 오류 발생률도 낮은 통신망이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두 번째 도시권 정보 통신망은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랜과 웬의 중간 형태이고요. 대도시와 같은 지역의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통신망입니다. 다음에 이제 웬 광역통신망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죠. 굉장히 먼 거리를 연결하는데요. 국가나 대륙 등의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입니다. 즉 인터넷도 광역통신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가 연결되니까. 근데 광역통신망은 거리에 제한은 없죠. 아주 먼 거리를 연결할 수 있는 대신 특징은 근거리 통신망과 반대가 되겠죠. 속도가 느리고 오류 발생률이 높은 통신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꼭 거리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닌데요. 부가가치 통신망, 벤, Value Added Network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업에서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나 기능 이런 것들을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하고자 할 때 통신회선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회선은 KT에서 가지고 있죠. KT의 통신회선을 임대한 다음에 여기에 정보나 서비스를 추가해서 판매하는 이런 방식을 부가가치 통신망, 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광대역 정보통신망, BISD에는 광대역 네트워크, 앞서 웬이 되겠는데요. 넓은 거리에 데이터, 음성, 고해상, 동영상,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를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고속 통신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무선 가입자 통신망, WLL이라고 했죠. W는 여기에서 와이어리스를 의미합니다. 전화국과 가입자 단말 시스템 사이의 무선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분산 처리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있고 P2P 방식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이 인터넷 활용 부분에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랜의 전송 방식 두 가지를 정리한 것인데요. 그 랜의 앞서 근거리 통신망의 전송 방식에는 베이스밴드가 있고 브로드밴드가 있습니다. 브로드밴드 많이 광고 같은 데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밴드 방식은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지 않고 원래 신호 그대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브로드밴드는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서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다수의 통신 채널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합니다. 즉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인터넷의 개요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정말 우리 생활에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 통신을 할 때는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신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기반으로 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통신을 할 때 지켜야 할 많은 내용들이 프로토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은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전 세계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광범위한 통신망이 되겠고요. 인터넷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96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방부 주도하에서 알파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 국방부에서 처음에 알파넷을 만들 때는 이 정도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바로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부분에서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많이 출제된 내용입니다. 인터넷의 주소 체계가 되겠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낼 때 반드시 주소가 필요하죠.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인터넷의 주소 체계에서 우선 주소는 IP 주소와 크게 IP 주소라는 것과
도메인 주소라는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IP 주소인데요. 이 IP 주소라는 것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문자로 표현되는 도메인 네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IP 주소라는 것은 다시 버전에 따라서 IP 버전 4와 IP 버전 6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특히 이 IP 버전 6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인데요. 우선 IP 버전 4라는 것은 32비트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2비트로 구성된 주소 체계인데요. 점을 이용해서 8비트씩 4개의 부분으로, 우리 보통 그 IP 주소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숫자가 이렇게 4개의 덩어리로 구분되고 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을 옥텟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옥텟에는 0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10진수로 표시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IP 버전 4는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서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5개의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규모에 따른 구분은 사실 ABC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규모 크기를 아셔야 되는데 A 클래스가 가장 대규모이고 그 다음 B 클래스, 그 다음 C 클래스가 되겠는데요. A 클래스는 국가나 대형 통신망, B 클래스는 중대형 통신망, C 클래스는 소규모 통신망에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C 클래스는 254대 정도의 컴퓨터가 연결되는 소규모 통신망이 되겠고요. 그 다음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으로, E 클래스는 실험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옥텟에 어떤 숫자가 쓰여 있는가를 보고 클래스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첫째 옥텟 범위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ABC 클래스의 크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브넷 마스크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클래스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예를 들면 C 클래스는 254개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회사에서는 100개만 필요하다. 그럼 나머지 154개의 주소는 낭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을 서브넷 마스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P 버전 6이 되겠는데요. IP 버전 6은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32비트의 IP 버전 4는 32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진다고 했는데요. 32비트로 만들 수 있는 주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의 32승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주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IP 버전 6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IP 버전 6은 128비트의 주소 체계입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통 32 다음에 64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128비트까지 늘렸습니다. 이것은 2의 128승계의 굉장히 많은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가 되겠고요. IP 버전 6은 16비트씩 8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IP 버전 4는 아까 4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구분을 했는데요. 이건 숫자가 8개고 콜론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8개의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부분은 4자리의 16진수로 표현하게 되고 각 블록의 앞자리에 있는 0은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예를 들어서 4자리라고 했으니까 00CD다. 이렇게 16진수가 표시되면 이걸 그냥 CD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0000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콜론만 사용하게 되면
요 사이에 0000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생략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IP 버전 6은 여러 가지 면에서 IP 버전 4보다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호환성이 우수하고 품질 보장할 수 있고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 뛰어나고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 지원하고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으로 보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IP 버전 6의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의 주소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가 있는데요. 유니캐스트는 1:1 통신, 멀티캐스트는 특정 그룹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멀티캐스트는 특정 그룹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톡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애니캐스트가 가장 가까운 노드에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P 주소 말고 다음에 이제 도메인 네임의 경우에는 IP 주소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문자 형태로 변환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메인 네임 보시면 www.edu1.co.kr이다. 이런 형태의 주소들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순서대로 호스트 컴퓨터명, 소속 기관명, 소속 기관 종류, 국가명까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범위가 커지는 상위 도메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국가가 다른 경우라도 중복된 도메인, 똑같은 이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DNS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DNS라는 것은 그럼 도메인 네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도메인 네임을 다시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 필요하겠죠. 이것을 DNS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URL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URL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주소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소 표시줄에 나오는 주소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URL이 되겠습니다. 주소를 표현하는 표준 방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http:// 요거 많이 나오죠. HTTP가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 이름인데요. 프로토콜이 나오고 // 나오고 호스트 서버 나오고 파일명 같은 거 나오는 FTP 프로토콜도 있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준 주소 체계 방식을 URL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챕터 6의 내용이 되겠죠. 인터넷 활용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